드디어 많은 분들이 드디어 간다고 은돈벨레. 은돈벨레 이야기인데요. 이제 디마르지오도 마침내 토트넘과 나폴리 두 클럽 간의 네. 합의가 이뤄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나폴리의 1라운드 경기 보면 잘하거든요. 근데 은돈벨레가 왜 필요한가를 오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두 팀 간의 합의 어떤 계약 조건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디마르지오에서 나오는 건 예예. 임대료 100만 유로, 한 13억 정도에 어. 나폴리가 데려가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완전 이적 옵션. 네네. 그 이제 나폴리가 보고 영입할 만하다 하면은 영입하는 네. 그 옵션이 3천만 유로, 음. 한 400억 정도예요. 400억. 그러니까 그 은돈벨레가 토트넘으로 이적했던 네. 그 이적료의 한 절반쯤 되는 금액인 거죠. 절반 조금 더 안 되는 금액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의 완전 이적 옵션을 달아서 임대를 보낸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축구적인 면에서 나폴리가 뭐 필요한 이유도 있을 건데 은돈벨레를. 근데 어떻게 성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돈벨레를 저기다가 저렇게 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은돈벨레도 챔피언스 리그를 뛰고 싶어서 이제 뭐 제안이 온 팀들이 있었잖아요. 예. 여러 팀들 중에 나폴리를 가장 원했다. 또 있었고, 그리고 파라티치가 그 이제 김민재 영입설 나오고 할 때 아마 지훈톨리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 지훈톨리가 간장인가 그렇죠? 지훈톨리가 파라티치의 역할인 거죠. 나폴리에서. 그렇죠. 근데 지훈톨리와 파라티치가 아주 깊은 친구 관계다. 아, 인맥이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협상이 쉬웠다. 네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거 친하다고 해서 뭐 그런 건 다 아니겠지만 그쵸? 약간 이런 썰도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이제 친해서. 빠르게 이적 협상이 당연히 진행될 수가 있겠죠. 소통도 빠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남은 건 주급 어떻게 주급? 주급. 토트넘이 뭐 보조를 해주거나. 그 문제만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나폴리는 예. 은돈벨레 이제 주급을 50% 이상 내긴 좀 힘들다. 너무 또 이제 고주급이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가도 사실 주전으로 안 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급을 토트넘이 분담을 더 해라. 어. 뭐 그런 이제 주급 분담에 대한 협상만 남아 있다. 네네. 뭐 토트넘은 어떻게 해서라도 몇 퍼센트라도 아껴야 되니까. 그렇죠. 주급 보조를 하고 은돈벨레를 이제 넘기는.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이제 뭐 외부적인 부분, 이제 은돈벨레가 나폴리에서 이제 데려간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나폴리가 어떤 전술상 혹은 이 선수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은돈벨레를 영입하는 건 예. 파비안의 이적 때문에 영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 영입설이 지금 나고 있죠. 예. 저 김민재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거든요. 네네. 근데 파비안 루이스가 나폴리에서 패스를 공급하는 가장 주요한 자원이었어요. 예. 근데 이 파비안 루이스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이미 재계약은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그러니까 재계약 안 하면 예. 이 파비안 루이스를 노리는 팀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가 다음 시즌 재계약 그 자유계약으로 데려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파비안 루이스가 재계약 굳이 안 하고 이제 이적을 한다. 자유계약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좀 떠나고 있었어요. 싶었던 네. 거 있군요. 그래서 이제 나폴리도 선택을 해야 됐죠. 네. 이번 시즌에 내보내든지 다음 시즌에 자유계약으로 내보내든지. 예. 근데 지금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파비안 루이스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파비안 루이스의 이적이 거의 성사 직전에 있어요. 지금 로마노 기자도 뭐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거의 뭐 완료됐다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은돈벨레가 가는 건데 왜 그 자리에 가냐? 그 나폴리가 파비안 루이스가 뭐 지난 시즌에는 4-2-3-1 전형의 그 수비 라인 앞에서 바로 뛰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 시즌에 이스팔레티 감독의 좀 전술 변화가 조금씩 파비안 루이스를 올려서 썼어요. 그러니까 파비안 루이스가 이 패스에 대한 감각도 좋고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썼다는 조금 얘기입니다. 더 이제 박스와 가까운 예. 위치에서 공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공격 상황에서의 이제 패스를 공급해주는 역할로 썼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 나폴리의 예상 라인업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난 시즌에는 4-2-3-1 전형을 계속 이제 주된 포메이션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4-3-3을 쓸 거다. 예.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1라운드에서만 봐도 로보트카가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나오고 그 앞에 지엘린스키와 앙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4-3-3 전형이 아마 이번 시즌 그 나폴리의 주된 포메이션이 될 건데 그때 이제 은돈벨레 활용법은 아마 파비안 루이스가 조금 더 위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이번 시즌 좀 맡으려고 했으니까 예. 은돈벨레가 가장 잘하는 거 앞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주고
그러한 역할을 아마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역할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네. 뭐 은돈벨레가 잘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역할을 사실 지금 토트넘에서도 제일 잘해요. 잘 안 네.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뛰는 게 문제인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고, 그러니까 나폴리가 영입하려는 이유는 그 전방에서 패스를 공급해주는 파비안 루이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방뿐만 아니라 내려와서도 공급을 해주는 게 파비안 루이스의 그 퀄리티를 지금 나폴리의 중원은 그 파비안 루이스만큼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예. 지난 그 라운드에서 뭐 나폴리가 대승을 하면서 나폴리의 공격력도 화끈하고 그렇게 이제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 베로나와 2대2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까지 나폴리의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특히나 베로나가 내려앉았을 때는 공격을 풀어줄 만한 그런 플레이가 많이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의 선수들은 이제 기동력이 좋고 많이 뛰는 선수들이 있는데 공을 좀 연계하거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 그렇죠. 이제 파비안 루이스의 대체자로 지금 이제 뛰는 선수가 로보트카. 저 사진에서 김민재 바로 밑에 있는 선수의 오른쪽. 저 선수가 이제 로보트카인데 예. 로보트카가 이제는 파비안 루이스의 대체를 해야 돼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근데 로보트카가 그 지난 경기에서 골도 넣었죠. 예, 예. 그래서 볼도 지키는 능력도 좋고 수비력도 좋고 많이 뛰고 그런데 파비안 루이스의 그 패스만큼은 가지지 못했어요. 이 선수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엘린스키, 로보트카, 안기사 이 미드필더 라인이 많이 뛰고 뭐 볼 소유 능력 좋고 다 좋은데 패스가 잘 안 나간다. 뒷공간으로 패스가. 예, 예. 앞에는 흐비차, 오시멘, 로사노 이렇게 빨리 뛰어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가 도달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게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디네스의 그 공격적인 감독이 베로나에 갔거든요. 예. 그래서 베로나가 후반전에 좀 극단적으로 라인 올렸어요. 3대2 정도가 됐을 때 네네. 극단적으로 올리면서 대량 실점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나폴리의 경기력이 사실 베로나가 내려앉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좀 공격적인 부분이 원활하진 않았다. 그 부분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상대할 팀이 좀 내려앉는 팀을 만나게 되면 많겠죠. 쉽지 않겠다 이런 거군요. 나폴리가 당연히 그 세리아에서 강팀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은돈벨레가 그런 창의적인 패스, 공격 라인에서의 공격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은돈벨레에게 이런 지금 뭐 볼을 전개하고 이런 역할을 맡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김민재 앞에서 뛰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예. 그러면 좀 뭐 그래요. 뭐 연결을 잘하고 뭐 패스 뭐 뿌려주는 거 잘한다고 치고 많이 안 뛰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어떤 수비 가중이 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은돈벨레가 뛸 위치가 예. 이제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역삼각형으로 만약에 쓴다면 지금 지엘린스키가 왼쪽, 예. 그리고 안기사가 오른쪽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있는 쪽에서는 지엘린스키가 뛰는 거죠. 근데 은돈벨레가 온다면 뭐 오른쪽에서 뛸 수 있지만 왼쪽에서도 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김민재 앞에 있는 미드필더가 잘 안 뛴다. 예. 그러면 김민재의 수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김민재가 조금 더 앞선으로 뛰어나가서 볼을 차단해 줘야 된다거나. 지금 자체도 커버 범위가 사실 좀 넓긴 한데. 후위가 높게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후위가 높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더해서 은돈벨레까지 미드필더까지 좀 수비가 부족한 선수다. 이러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넓은 커버 범위를 보여줘야 되는 수비 부담이 좀 생기네요. 역할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은돈벨레가 주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폴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 과거에 그 라베찌, 함시, 카바니 그 삼각편대에 있던 뭐 마지오까지 예. 그런 이제 선수들이 있었을 때부터 나폴리의 가장 큰 강점은 기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폴리의 가장 큰 강점은 세리에 내에서 가장 빠르고 네. 간결한 축구를 하는 팀, 기동력으로 이제 상대를 몰아붙이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 경기에서 이제 많이 그 세리에를 보셨던 분들이 나폴리 경기를 이제 보시기 전에 세리에가 프리미어리그보다 당연히 템포가 좀 느리고 재미없지 않을까 했는데 예. 나폴리 재밌네. 좀 역동적이고. 라고 느끼셨던 게 나폴리가 세리에 내에서는 가장 기동력이 빠른 팀이거든요. 예. 이제 그랬던 건데 은돈벨레가 온다면 그 빠른 기동력에 나폴리 축구의 강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탈리아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은돈벨레를 나폴리가 이제 파비안 루이스를 이제 임시로 대체하는 한 시즌 예.
단기 임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진짜 은돔벨레가 가서 정말 너무 잘하면 완전 영입을 하겠지만 네네. 그 정도까지 안 하면 굳이 이 선수를 완전 영입할 생각은 굳이 없다. 네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가 부탁해서 한번 해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나폴리도 사실은 이 풀어줄 선수가 일단은 좀 필요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백업 역할, 뭐 경기를 만약에 지고 있다, 답답한 경기가 계속된다. 이러면 중간에 좀 전술 변화를 주는 역할. 이러한 용도로 아마 데려가는 것이 아닐까. 이제 뭐 지고 있으면 빨리 뛰어나오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아직 영입이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나폴리로 이적하는 게 확정이 안 됐는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파비안의 그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살짝 좀 정체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파리 생제르맹과 파비안의 이적이 조금 불발이 된다 그러면 굳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거죠. 파비안이라는 그 핵심 선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떤 것부터 시작되냐? 라비오의 이적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라비오가 원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연쇄 이동의 하나였거든요. 아, 그렇죠. 라비오가 유벤투스에서 맨유로 간다. 그러면 그 파리 생제르맹은 파레데스를 유벤투스로 이적시킨다. 유벤투스가 미드필더 한 명이 비니까. 예.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도 미드필더 한 명이 또 비니까. 그렇죠. 나폴리에서 파비안을 영입한다. 그러면 나폴리는 또 하나가 비니까 은돔벨레를 영입한다. 연쇄적 이 연쇄 이동이었어요. 예. 근데 하나가 막혀버렸구나. 어제 그 라비오의 에이전트가 어머니잖아요. 예. 라비오의 어머니가 그 유벤투스에서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 맨유에서 맨유가 그 연봉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이 이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있어요. 순차적으로 다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라비오가 안 가면 그러면 파레데스를 유벤투스가 영입하면 너무 미드필더가 많아져요. 네네. 그래서 파레데스 영입도 안 되고. 그럼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파리 생제르맹도 지금 뭐 베라티, 비타냐, 헤나투, 파레데스, 뭐 에메리 이렇게 한 5명이 되거든요, 미드필더가. 네네. 근데 이 팀이 3-4-3을 써요. 미드필더 두 자리에 5명, 6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지. 그러니까 파레데스가 안 나가면 사실은 파비안을 영입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바이날듬이 로마로 이적하니까 헤나투 산체스를 영입했어요. 그러니까 영입설이 그때도 계속 이제 헤나투 산체스 영입할 때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 직전에 왔다. 근데 영입을 이상하게 안 했어요, 계속. 근데 결국엔 바이날듬이 로마로 가니까 영입을 바로 확정 지었거든요. 네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레데스가 유벤투스로 가야 파비안을 영입하고 나폴리도 당연히 파비안이 가야 은돔벨레를 영입하고. 그럼 아직 모르네. 이적에 약간 막힌.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성사 직전인데 그 이적이 완료가 돼야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예. 그 나폴리의 구단주 데 라우렌티스가 그 세리에 내에서 아주 유명 인사거든요. 예. 왜 유명 인사냐? 그 프리미어리그에 레비가 있다면. 그러면 세리에는 데 라우렌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싸게 팔려고 하고 뭐 이런 이유구나. 돈에 관해서 예. 매우 민감하고 아하. 이 허리띠를 좀 졸라맬 때도 있고 쓸 때도 쓰긴 하는데 그냥 뭐 레비 같은. 자금 그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하는 그런 구단주예요. 네. 자기 돈이니까 레비와 다르게 이 사람은 이 사람 돈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끼는 그런 구단주인데 옥제고. 이번에 파비안 루이스의 이적료로 그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제안을 하면서 협상이 된 게 3천만 유로 한 400억 정도 되는 금액 1년 남은 선수에게 그 정도 하고 이제 지금 나폴리가 골키퍼가 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파비안 루이스를 3천만 유로로 데려가는 동시에 나바스까지 좀 임대를 해줘라. 그러니까 이적료에 포함을 해서 트레이드처럼. 그리고 나바스의 임대는 무료. 어차피 나바스가 지금 백업이니까 무료로 임대를 좀 해줘라. 나폴리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바스의 주급까지 조금 한 50% 정도는 부담을 해줘라. 파리 생제르맹아. 그랬더니 파리 생제르맹이 이건 너무 부당하다. 그래? 그러니까 파비안 루이스의 이적료대로 내고 나바스는 나바스대로 이적료도 못 받고 임대를 보내주고. 근데 공짜로 받고 너네 이 주급도 너네 반은 줘야 줘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그거는 조금 곤란하다. 곤란하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파비안 루이스의 이적이 또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일단은 은돔벨레가 나폴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이적들이 조금은 원활하게 진행돼야 은돔벨레가 지금 나폴리에 간다고 볼 수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나폴리는 미리 좀 파비안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로 은돔벨레를 일단 확보를 해놓은 거죠. 확보해놓은 그리고 거지. 혹시나 파비안 루이스가 가면
이제 사인을 하고 안 가면 굳이 그렇죠. 안 가면 필요가 굳이 없지 필요가 않아? 없는데 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이적 소식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적 상황들이 좀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음.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